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양주시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0년간의 양주시의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양주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데 있습니다. 토론회는 2시부터 4시까지 총 2시간 동안 진행되고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 발표, 종합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석자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양주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토론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정덕영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조학수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영희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성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순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미령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내빈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시민들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모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덕영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서 우리 시민 대표로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석에서 그 이장 협회장하고 계신 최준혜 우리 협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연면에 이장 협회장하고 계시는 한종성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정면에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정광현님 감사합니다. 인사. 우리 장흥면에 이장 협회장하고 계시는 우리 임신우 협회장님 감사합니다. 양주 1동에 남방 1통장하고 계시는 이성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양주 2동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계신 이은철님 감사합니다. 네. 회천 1동에 통장협회장하고 계시는 우리 홍광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회천 2동에 사회단체 협회장 맡고 계시는 황영왕님 감사합니다. 네.
회천 삼동의 지역발전협의장하고 계시는 김용춘님 감사합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회천 사동의 주민재청 맡고 계시는 우리 김순홍님 감사합니다. 예, 뭐 인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토론이 우리 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함께 이루어져야지 마땅한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저 뒤에 또 우리 양주의 김용훈 실장님도 와 계시네요. 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예. 그런 점을 널리 좀 양해해 주십사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양주시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조학수 부시장님, 양주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주 시민 대표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양주시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자장을 맡고 주제 발제를 준비해 주신 서영대학교 이용현 부총장님,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신원덕 연구부장님, 서정대학교 염일열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발제 내용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력을 키워주실 대진대학교 김종래 교수님,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이혜종 부원장님, 신한대학교 장인봉 교수님, 경기연구원 이용환 선임연구원님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의회 발전을 위해 흔쾌히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이창, 한미령, 임재근, 안순덕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을 대표해서 우리 전종훈 기호일보 국장님과 이종현 경기일보 기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와 더불어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2021년은 지방자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 사회 분야의 새로운 도약과 대전환을 이끌 국민적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전환기를 맞아 시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토론회 개최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로 양주시 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인 기초의회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학계 전문가와 공직자,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주시 의회는 양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학수 부시장님이 시장님의 축사를 대독하시겠습니다. 예, 이성호 양주시장님의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의회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토론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양주시의회는 1991년 개원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시민의 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의 많은 현안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시의원님들의 노고는 오늘날 우리 시 발전에 큰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 속에서 경기 북부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종식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양주 뉴딜 사업 추진 등 1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은남 일반산업단지, GTX 신호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건설 사업, 전철 7호선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사업 등 도시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양주시 의회와 협치 그리고 또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이며 이번 양주시 의회 개원 30주년 토론회가 향후 양주시 의회의 더욱 큰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양주시 의회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양주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 부시장님, 시의원님, 그리고 지역 대표 시민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의원님 들어가시지 말고요. 다음은 토론 진행 교수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기념 촬영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 진행을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토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예,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 진행은 서영대학교 이용연 부총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우리가 지방자치 30년, 의회 30주년의 개원을 맞았습니다. 오늘 뜻깊고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두 개의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와 2부는 지정된 토론자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3부에는 여기 계시는 시의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열린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는 20분, 토론은 5분으로 발표자 및 토론자분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토론에 앞서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과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토론의 주제인 양주시의회 30년을 회고하고 그리고 향후 전망을 말씀해 주실 신원득 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일주제에 대한 지정 토론자입니다. 재진대학교 김종래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이혜종 박사님이십니다. 예, 다음에 이제 양주시의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해창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예, 한미령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예, 오늘 이 귀중한 자리에 발표와 또 토론을 해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본격적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의회 30년의 해고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신원득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신원득입니다. 먼저 양주시에 오면서 저는 인근에
어정부시라든지 동두천, 남양주, 구리 이렇게 뿐만 아니라 서울의 강북, 도봉 여러 퍼져 있는 그 지역의 그 본가인 양주시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나와 있다시피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91년도 양주시 의회가 개원 후에 의정활동을 우리가 진단해본 순서를 갖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내년에 시행되는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지 이렇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물론 나와 있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저는 이건 제가 구분한 건데요. 크게 6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도 해방 이후에 48년도 헌법을 제정하고 그 이듬해 49년도 지방자치법을 제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본격 지방자치의 길로 들었었는데 특히 여기서 유의할 것은 우리가 헌법 조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헌법 제97조에 지방자치단체 조직뿐만 아니라 지방의 조직 운영에 관한 바로 법률로 정한 자리에 있고 여기는 제가 적시 안 했지만 우리 소위 말 자치법규 조례의 제정은 현재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사항이 지금 1949년도 우리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우수한 시간이 흘렀지만은 현재도 조문 배열만 117조, 118조 바뀌었다 뿐이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게 개정될 필요도 있지만은 지금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 보면 헌법에 많은 조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을 좀 더 이제 앞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이지만은 그때 지방의회에 관한 조항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법률은 언제든지 국회의원들이 바꿀 수 있지만은 헌법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헌법이 지금 지방의회 관련돼 가지고 한 시간이 흘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이런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자치법의 제정되고 나서 우리가 1950년 6.25 동란이 발발했는데 1952년도 처음 시연면 의회가 선거했고 그 다음에 그해 5월달에 시도의회 의원 선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태동기에는 우리 지방의회 선거를 하면서 지방자치가 비로소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지방자치가 아쉽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1961년도 5.16 군사혁명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의회가 해산되고 거기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포고령 제4회에서 1961년도 5월 16일 오후 8시를 비해서 의회를 해산한다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중단된 이런 암울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우리가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그 유신헌법, 그 다음에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을 거치면서 이 시기에도 유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헌법 부칙에 보면 지방의 구성 시기는 법률을 정한다든지 조국 통일이 될 때까지 안 한다든지 뭐 재정 자립들을 감안해서 순차로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걸 유복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그게 이제 넘어오면서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에 들어오면서 그때 열화와 같은 민심의 그 함성에 의해서 비로소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입니다. 1988년도 4월 6일 날 전부 개정되었는데요. 이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88년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원 선거법도 제정되고 비로소 이제 지방자치를 다시 실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통과되고 올해 1월달에 공포되고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은 우리가 1949년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88년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후에 32년 만에 작년에 지금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 6공화국에 와서 우리가 부활됐는데요. 1991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주시 의원 초대 의회도 개원되고 1991년도 지방의회
기초의 광역의가 선거를 하면서 부활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문민 정부의 김영삼 정부라든지 김대중 정부라든지 참여 정부의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지방자치의 그 개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우수히 되고요. 특히 그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이 제정되고 또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고 해가지고 지방자치에 관한 아주 전향적인 그 시도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성숙기라고 말한 것은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앞서 말씀드린 1988년도 전부 개정 이후에 32년 만에 지방자치 전부 개정돼서 올해 1월 10일 날 공포되고 1년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3일부터 이제 시행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올해 그 정치자금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그동안에 우리 그 후원의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민이 직접 선거를 위한 대통령, 국회의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 이분들은 똑같이 주민들이 선거해가지고 뽑는데 그분은 다 후원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데 유독 지방의 의원들만 못하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헌법 소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이 해가지고 이번에 정치자금법이 개정돼가지고 우리 지방의 의원분들도 후원의 제도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저거는 아마 내년에 6월 1일 날 그 선거이기 때문에 후원의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그 스토리에 해가지고 우리 양주시의회도 변화하고 있는데 그 잠시 적어놨지만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제7회 전국 지방 동시 선거가 이제 해가지고 지금 제8대 양주시의회가 개원됐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큰 변화는 없었고요. 다만 2003년도 우리 양주가 양주군에서 양주시로 변화하면서 양주군 의회가 양주시로 변했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비슷합니다만 또 하나의 특색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현 의원님께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1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지방의회가 왜 필요한가?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뭐 지방의회 의원의 책무로 세 가지 꼽지만은 자치법권, 그다음에 자치재정권, 그다음에 행정감시권 이 세 가지 대략 우리가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의 재개정 자치법권이 있는데요. 제가 그 1대부터 우리 8대가 아직 안 끝나기 때문에 통계가 안 나와서 제가 7대까지만 해보니까 발의자가 보니까 예전에 그 의회 발의보다 시장 자치단체 발의가 월등히 앞섭니다.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제5대부터 의원 발의도 상당 부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대는 지금 저보다 제가 더 증가할 걸 보고 있는데 7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대폭적인 비율이 16.1%라는 대폭적인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2006년도가 제5년도부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의정비 제도로 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월정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원님한테 지급된 월정수당을 보수라고 그러는데 저는 보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보수는 이 근로가치에 대해서는 그 대가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분석해 봐도는 이게 지금 월정수당은 보수라 보지 않고 다만 어떤 수당적 차원에서 보는데요. 앞으로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돼가지고 의회에 관해서 보좌관이라든지 정책 지원 인력이라든지 인사권 독립이 있지만은 지금 의정비 제도로 이게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수 개념에서 의정비 제도를 다시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대 월정수당 제도가 들어오면서 이 월급 개념이 좀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2006년도에 우리 의회 회의 총일수가 그전에는 80일까지 기초에는 80일 초과수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2006년대 총회의수가 지금 120일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고 또 하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제도도 이때 비로소 법정화된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점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 이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다시 유용한 건데요. 우리 그 조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요번에 지방자치법 개정하면서 정보공개 조례가 나옵니다. 의정활동 정보공개 조례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와 같은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의원 1인당 뭐 조례 발의 건수라 있는데 그거는 저는 아무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의원님들이 조례 만들 때 쪼개기 조례라든지 뭐 파생 조례 이런 거 얼마든지 양은 늘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의원 1인당 발의 건수가 의미가 얼마나 많다 이건 저는 의미가 없고 제가 분석에 여기 나타난 것처럼 질적인 측면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례를 보면 자치법을 보면 우리 그 양주시에서 집행부가 할 수 있도록 뭐 하든 행정기구 정원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세금 기금 회계 운영이라든지 사무위원 이게 이제 양주시 집행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체제 유지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분류로 보면 이게 양주시에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그 조례 기반이 있어야 돼요. 적극적인 사업 기반, 소극적 사업 기반 나누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진짜로 이 사람들이 그 집행기관에 잘 할 수 있는지 평가 완료에 대한 그 법적 기반을 우리가 해야 돼요. 세 가지 나눠보면 이게 양적이 아닌 질적으로 나눈 건데요. 제가 시간이 다는 못하고 3대, 5대, 8대 1년씩만 제가 조례를 쭉 뽑아가지고 보니까 2000년도에는 보니까 체제 유지 기능, 소위 말해서 조례를 의원님들 뭐 제정한 조례가 행정기구 정원관리라든지 뭐 의회 운영이라 이런 게 30%. 그다음에 그 기금이라든지 사무임 다 하면 이게 한 50%가 넘습니다. 근데 점차 이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5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라 이제 중환점인 우리 그 양주시청에서 시 집행유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 수립, 제도 정비라든지 또 그거 할 수 있는 뒷받침 뭐 위원이라든지 이런 거 한 그 조례가 29%, 30% 가까이 됩니다. 근데 딱 눈에 보면 알 수 있겠어 보면. 그 다음에 제8대 지금 올해 작년부터 2020년 보면 이게 엄청나게 지금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의회가 예전에는 양주시의 체제 유지 관련해서 뭐 기구라든지 정원이라든지 뭐 운영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세원이라든지 여기 그 중앙점 죽다 그러면 최근에 와가지고는 양주시가 일을 할 수 있고 주민 복지라든지 주민의 민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는 거기에 우리 의회가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만큼 뭔가 어떻게 보면 체제주의 관리 금방 앞서 말씀드린 과거에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수동적입니다. 그냥 집행기관의 시장이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투영을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양주시 주민을 위해서 의회가 앞장서서 이런 그 사업 관리라든지 사업 계획을 만드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양적으로는 저거는 의미가 없고 이런 조례의 내용별 질적인 형성이 얼마나 중요하 이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자 이번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조례를 잘 못 만듭니다. 중앙정부에서 보면 지금 그 법령의 기반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조례를 그 지방의회 의원들이 만들면 이 그 자치단체장이 그 제의를 요구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못하게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또 뭐 대법원까지 제소한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그 권리라든지 공익을 위해서 만든 조례는 가능합니다. 상위 그 앞에 그 조례가 그 상위 법령이 없더라도 대표적인 게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라든지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 당시에 보면 관련 법률이 없어요. 법령이 없어.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이걸 만들었는데 청주시장이 제의를 요구해서 대법원까지 있는데 원래 그 청주시장이 한 게 패소했습니다. 뭔가 말하면 제가 이게 적어놨지만은 자치시대 선망을 알리는 일대 사건입니다.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이런 조례가 있으면서 밑에 저는 조례는 법률의 씨앗, 조례는 법령의 거리라고 그랬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안 만들어도 우리가 앞서서 먼저 선도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걸 뺏겨가지고 오히려 법률을 만들어요. 그래서 수원시 공중화장실 조례도 지금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해외여행 가면 우리나라처럼 고속도 휴게소라든지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 문화가 없습니다. 그만큼 선도적으로 소위 말해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에서 이걸 조례를 먼저 선점해가지고 한 게 나중에 보면 이제 그 국회에서 이 비슷한 조례를 법률이 거꾸로 뺏겨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만큼
이 조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요거는 제가 여기 안 적어놨습니다만은 우리 그 양주시 의원님들도 양주시에 예를 들면 아주 그 뭐 무형문화재로 많고 뭐 양주 전통적으로 굉장히 문화자원이 많습니다. 또 이제 여기 그 섬유 산업도 있고 그래서 여기 관련된 조례를 좀 만들어 쓰고 굉장히 고민을 해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해외여행 지금은 코로나 때는 잘 못 가시지만은 일본의 그 도토리현 같은 데 가면요. 그 하고 사막에 도학도 하고 아주 관광지입니다. 그거 보면 밤하늘 보존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밤하늘 그 은하수라든지 북두치 보는 그 의원님들이 야 우리 그 도토리현에는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그 왜 부산 해운대 들어가면 밤에 뭐 폭죽 쏘고 뭐 불빛 비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못해요 그런 거. 딱 막아 저 도토리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밤하늘 지키는 조례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보면 지금 동경 도심하고 같은 데는 빈집 활용 조례도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도 이제 점차 인구가 젊은이들 나오나니까 빈집 같은 게 늘어나고 있는데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 이런 조례라든지 또 요새 최근에 우리나라 보면 왜 방송에 보면 그 멧돼지 출혈하는데 여기 그 군마현 같은 데 보면 그 조습 피해 대처에 관한 조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의원님들도 좀 그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비록 상위 법률이 없더라도 조례를 만드는 그런 노력이 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통지인데요. 여기는 제가 시간이 좋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양주시의회 그동안에 쭉 그 1대부터 8대까지 보니까 본예산, 세비대출 예산이라든지 추경 예산은 그 수정 요결도 많아요. 다만 결산 성인에 대해서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결산을 잘 지금 우리 오늘 보니까 올라와 보니까 양주시 결산위원회 뭐 하는 것 같은데요. 결산을 이걸 잘 봐야만 이게 내년도 예산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반기 1차 정리할 때 결산하고 2차 정리할 때 예산 심의하는데 이게 결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걸 엮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일몰을 없앨 것이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지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되는 것들이에요. 참고로 일본 같은 데는 결산 잘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보면 결산위원회를 따로 두고 일반회계 결산위원, 보통회계 결산위원회, 기업회계 결산위원회 하는 그 의회도 있고요. 또 결산부터 예산까지 1년 내내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는 그 일본 미의원 같은 데 보면 1년 동안 예산이 돌아갑니다. 결산을 보고 그 결산에 맞춰서 집행부 그 국가장 불러다가 이게 필요한 건지 여기 연계석에서 내년도 차기 연도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의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양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쭉 보니까 큰 뭐 이렇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만 이제 그 뒷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들 보면 우리가 자료 요구해가지고 정인을 부르다가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4단계로 나눠놨거든요. 지금 화살표 보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분 제가 회의록을 쭉 보니까 어떤 의원님들 자기 전에 한번 고집하는 분들 또 뭔지 물어가지고 의문만 해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쭉 계류해 보면 의원님들이 그 정의 신문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배경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현상은 이렇다 현상을 진단한 다음에 문제가 이랬으니까 앞으로 대안이 뭐냐는지 아니면 대안까지 제시한다니 이런 그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야만 실효성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된다고 봅니다. 그냥 옆에 집행부를 불러다가 해서는 안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제가 이런 것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안인데요. 무조건 그렇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는 서류로 쭉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집중적인 나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차 감사. 거기다가 또 회계라든지 법률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의회에서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불러다가 의뢰해가지고 외부 전문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제가 경기도에서 안 물어보니까 이게 저도 경기도에서 이걸 좀 됐는데 공무원들이 싫어합니다. 왜 이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뭐 5일 뭐 며칠 7일 동안 좀 참고 견디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집행기관 쪽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있게 해서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서류 보고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집중적인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남은 시간이 한 5분 정도 됐는데요. 빠르게 그럼 앞으로 뭘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 보면 우리는 의회 의원 선거하고 그다음에 시장 군수 선거 해가지고 집행기관이 서로 이렇게 대립과 견제를 하는데 지금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보면 기관 구성을 주민 투표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양주시에서는 우리는 양주시장 선거할 필요 없고 의원들만 선거해가지고 의원 중에서 지금부터 의장님이 시장도 하고 의원들이 실국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위원회입니다. 뒤에 보면 커미션 폼 앞에 그 메이어 카운슬 폼은 우리처럼 현재고요. 이러한 방안도 있고 또 하나는 의원들을 뽑는데 의원들이 시장을 초빙해요. 매니저 아주 전문 경영 우리 그 회사를 전문 경영하듯이 시장을 양주시의회에서 양주시정을 잘할 수 있는 그 시장을 의회에서 뽑습니다. 초빙해가지고 맡겨가지고 양주시정을 잘하고 있구나. 그럼 또 재선임도 하고 재신임도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의회의원 뽑고 시장 군수 뽑지만은 앞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이제 그걸 주민 투표에서 양주시 시민들이 우리는 이렇게 뭐 시장 뽑고 의원들 뽑고 할 필요 없고 의원들을 뽑아가지고 의원들이 그러면 그 중에서 좋은 시장을 초빙해가지고 해라. 소위 말해서 카운슬 매니저 폼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잠시 들었는데 대도시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메이어 카운슬 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뉴욕이라든지 시카고라든지 LA라든지 여기는 다 지금 우리처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배인제도 의회에서 잘하는 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하는 이런 제도가 규모가 작은 도시는 이게 훨씬 많습니다. 70%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도 중에서도 피닉스, 그다음에 달라스, 오스틴 같은 데 이렇게 지배인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다만 또 이걸 여기 할 수 있는 따로 법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시행령이 아닙니다. 법률을 만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 법률을 언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상당히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지방자치를 해가지고 크게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이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정책 전문 지원 인력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요거는 이제 몇 년에 4분을 뽑고 그다음에 연차적 2020년 1분까지 뽑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이거 배치를 요거는 아마 대통령령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의 인사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권 등도 지금 이제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여기서 그러면 의회 직렬을 할 것인지 또 의회를 누가 할 것인지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성진과 전부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권역별로 할 것인지 여기는 이제 앞으로 논의 사항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의 이제 국제 교류를 했는데요. 요번에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에서 그거 보면 7항에 국제 교류 및 협력, 국제기구 행사 대외 유치, 외국 지방자치 교류 협력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근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는 집행기관 시장국에서 시장 예를 들면 뭐 해외 투자 유치하고 가는 그런 게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그걸 견제하고 그에 대한 근거 자치법규를 만드는 게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도 이제 말하자면 지금 양주시 의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국무국외 출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야, 이게 무슨 출장인가? 양주시 의회도 출장이 아니라 의회 차에서 외교적 차원에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봐요. 특히 재작년에 공공외교 시행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공공외교 기본법이 제정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교에 관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자치단체 집행기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 주민들이 보면 의원들이 해외 가서 불미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싹을 나는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공외교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또 네 번째로 보면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회 후원의 제도 도입에 따른 이걸 이제 노출을 해야 됩니다. 요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자금 제6조에 보면 후원의 지정권자에 보면 제6호에 보면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 들어가 있습니다. 요번 신설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의원들 계시지만 내년 또 재출마하거나 재선에 나오실 분 계시지만은 미리미리 그 후원회 제도에 관한 후원회장을 물색해가지고 이 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의원들을 보면 정치자금 보면요 후원금이 세비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 연봉보다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렇게 정치자금에 발을 높일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준탄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을 끝내서 적어놨는데요. 우리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은 수익적 분권도 중요하지만은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 간의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수평적 분권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강시장되기 때문에 의회가 힘이 많이 없어요. 이거는 진정한 분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요 양자사회의 분권이 중요한데 특히 우리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보면 지방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든지 저는 이거 아주 잘못된 사고라고 봅니다. 왜? 제가 있지만은 집행기관은 전문 관료입니다. 전문성을 가지는 전문 관료지만은 지방의회는 전문성을 가지는 전문 관료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정치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전문적인 관리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것을 밑받침해주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의정비 제도 이런 게 바꾸면 해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의원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의원들한테 전문성을 요구한 과도한 그런 건 잘못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이게 사전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의원들 의정 활동이 있도록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정보 자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적 자원은 의정비 제도, 소위 말해서 보수 제도, 그다음에 인적 자원은 앞서 말한 대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라든지 인사권이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정보 자원이 필요한데 정보가 저는 이거는 또 다음 기회가 말씀드리고요.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게 정보를 줘야 됩니다. 해외 예컨대 아까 제가 일본 조례도 얘기했지만은 좋은 조례 같은 것도 소개해가지고 의원에 전달해주고 양주시에 이런 조례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하여튼 요 세 가지가 하고 사전을 해야 되고 사후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정보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아마 제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 평가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아마 의회도 이제 평가를 받아야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오늘 각자 의회가 좀 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정의 시간이라서 말을 좀 빨리 했는데요. 나중에 추후 질문이 좀 더 받고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감사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0년이나 되는 장장, 굉장히 오랜 시간의 부분들을 아주 간략하게 또 제한된 시간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회장께서 지금까지 연역을 6가지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셨고, 특히 양주시 지금까지 30년 동안 활동들을 양적인 분석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작년 12월에 개정된 이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그것을 진단하고 예측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던져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은 만들어졌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은 이루어졌지만은 세부적인 법률은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부적인 법률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안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양주시 의회에서도 이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지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우리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발표에 관해서 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진대학교 김종래 교수님의 토론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진대 김종래 교수입니다. 양주시의회가 30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좋은 토론의 자리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기념식만 하고 끝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토론회를 하면서 다들 엉덩이가 좀 많이 아프실 텐데 불구하고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제를 하신 신원득 박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히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이고요. 또 뒤에 발제하시는 염일열 교수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비된 자료가 아주 단순하더라도 두 분들이 30년 이상, 60년 이상의 연구 결과와 경험들이 녹아있는 자료다. 그래서 잘 보시면 정말로 배울 게 많다는 건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원득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가 말하는 것처럼 노을성 파도가 아니라 쓰나미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2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전부가 강시장제입니다. 즉 집행부 주도적이고 의회는 약간 따라가는 형태, 보완적인 형태의 역할을 하는데 지방자치가 진짜 발전한 대부분의 나라는 의회 주도형도 많이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역할이 강조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의회가 오히려 강조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제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유념을 해 주시고 양주시가 그런 모범 선례를 만드시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강력한 리더보다 우리와 함께 하는 친근한 생활형 지도자가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따라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의회의 전문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의회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100%를 전부 접근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고 하면요. 지금보다 3배, 4배, 10배 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시스템을 몰고 갈 것이냐, 만들 것이냐 하는 것들도 역시 양주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기회들이 우리한테 물밀듯이 쏟아져 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나 잘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이냐부터는 특히 올 한 해 준비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개정이 됐지만 시행령들이나 그런 후속 조치들이 후속 조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후속 조치가 만들어지기 전에 양주시가 공통 의견, 합의된 의견 이런 것들을 만드신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의회 인사 사무국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돼서 좋다고 대부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을 갖게 돼서 좋기는 하지만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무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작은 직책밖에 없어서 승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분들이 너무 커서 나중에 우수한 인재가 안 올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오히려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든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그런 여유를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시간 1분 정도는 아껴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배우면 끝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들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이 변화가 무엇인지 알기도 어렵고요. 너무 전문적인 것 그리고 복잡한 변화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의회가 학습 멘토를 구축해서 서로 배우고 또 전문가한테 배우고 주민들한테도 배우는 그런 멘토, 학습 멘토 체제 같은 것들을 구축하셔서 다가올 1년 동안 21년, 22년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런 시간 동안에 준비된 모습 또 공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정리는 나중에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이종 박사님과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우입니다. 그 자리에 주민들 축하드립니다. 저는 전공이 도시행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100% 건강하고 또 제가 2000년도에 경기연구원에서도 우리 승합하셨습니다. 도시계획 보장을 하고 이 수도권 규제 문제를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장 큰 고민이 이 지방자치가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아마 저를 이 자리에 연계수님이 부른 이유는 어제 테스트 보면 과거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하라고 제가 92년도에 내무부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하려고 했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보고서 명예직이라는 잣대를 두면서 지방자치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92년 전에 1988년도에 의회 전문성 연구라 해서 서울대학교 우리 김한재 교수님이 의회 전문성이 정말 필요하다 해서 연구 테마를 잡았었는데 그것을 아까 우리 신원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ICMA의 시티 매니저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88년도에 시티 매니저 제도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의장님들이 의원님들이 계신데 의회에서 그 시장들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건데 야 정말 이렇게 시간이 바뀌었구나. 의회의 어떤 전문성도 인정받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구나 싶은 건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양주시가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개발지향부의 군사시설 보급이 있으면 시장은 그쪽의 전문가를 의회에서 임명하는 겁니다. 그럼 그 시장은 여기 부임하기 전에 90일 전부터 이 현안 사항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부터 그래서 결국은 90일 전 이후에 양주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 거죠. 그러면 연봉도 다 개선이 됩니다. 이제 ICMA에서 주장했던 아까 신원득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시티 매니저 제도입니다. 제가 1988년도부터 그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 야 이것이 다를까 했는데 결국 우리 사회에서도 전문가 그룹인데 의회가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겁니다. 저는 이 30년을 맞이하면서 양주시에서 이런 발전을 해주신 신원득 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가 시티 매니저 제도를 통해서 양주시가 정말 많은 규제라든지 통일시대 양주의 어떤 위상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부시장님도 계셔서 현장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지역의 어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티 매니저 제도 또 의회의 전문성인데요. 미국의 러브랜드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사례를 보면 매주 화요일 날 의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장님도 계시는데 의회와 주민들 간의 어떤 대표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향후에 우리 도시행정의 어떤 목적이 되는 게 생활, 생산, 교통, 여가입니다. 양주시에 지금 옥동 신도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오는데 의회가 어떻게 우리 지역에 떠나지 않는 젊은이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대한 아까 신 박사님 말씀처럼 다양하게 우리 의회가 연구를 하게 되면은 지역 주민과 밀착된 어떤 의정의 모습을 갖춰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도시행정학회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상임이사 끌고 가는데 도시에 대한 어떤 가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잠재력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양주의 어떤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치고 나가시면은 30년이 아니라 그 40년, 50년의 어떤 큰 획을 그으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신원득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의장님 또 의원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양주시의 어떤 30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제가 말을 아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제적으로 양주시 운영을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의원님 두 분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창 의원님부터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론회 자리까지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발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관심 갖고 나와 주셨는데 정말 우리 30년 그 생일 잔치가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여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차례 지방의회 인사권이라든가 지방분권이나 이런 걸 좀 여러 번 외쳐왔었죠. 그래도 일반 시민들은 보면은 지방의회는 꼭 필요한 건가?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건가?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하지만 여기에 의회 들어오면 뭐 민원도 봐야 되고 뭐 집행부 같은 감사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숨어 있는 일처럼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어떤 역할이 존재 가치가 느껴지질 못한 그런 의정 활동을 많이 했었죠. 근데 다행히도 재작년에도 이제 그 국회를 통과를 못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통과를 했어요. 지방자치법 작년에 통과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후속 하위 법령을 지금 이렇게 조정 중에 있는데 정말 우리 지방의회의 어떤 그 존재를 높이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늘 주장해왔는데 아까 또 우리 교수님께서도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그 인원이 적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염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이제 우리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서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논의를 여러 번 했었어요. 여러 번 했었는데 이제 뭐 좋은 대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기도만 해도 1350만이라는 거대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 숫자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군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같이 인사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그 의견도 주고 그래서 아마 좋은 대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인사권 독립으로부터 해결돼서 의장의 권위도 어느 정도 권한도 좀 주어지고 해서 그럼으로써 그 모든 권한이 시민한테 봉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의회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이 이 자리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토론의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그런 함께 가져보고요. 더 많은 그 전문성을 가지신 우리 교수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자 해서 저는 인사를 이것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1부 마지막으로 그 양주시의회 양미령 의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회 한미령 의원입니다. 먼저 양주시 개원 3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빛을 발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면서 토론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분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분권이 그 지역에 관한 어떤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컬, 지방정부 더 나아가서 주민 스스로 주민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2월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그런데 참으로 이것들은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에서도 올해 역시 연방 수준에 가까운 지방정부, 지역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커다란 변화 속에서 아쉬운 점을 조금 발견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방분권과 자치입법을 말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치 입법일까라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서 의회 조례안이 제정되고 개정하기도 하고 폐지하기도 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주민의 자치입법기관인 지방의회라면 어떤 조례 제정권은 범위를 뛰어넘어서 지방정부 법률로 제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은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자신 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 권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지방자치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심의 제약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적 입법권이 행사가 곤란하고 자치입법의 권한이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자치입법권은 범위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치계청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구의 조례가 시도의 조례를 위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 조례가 통과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분권 수준에 따른 다양한 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 즉 지방 특색에 맞는 조례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주민 스스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이러한 숙제를 짊어지고 가야 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법률 제정권 보장이야말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진정한 방법이고요. 이로써 지방의회 의원들이 역량과 책임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보는 지방정부는 정부의 일선 행정 대리인이고 어떤 필요한 제한된 자치권만 투여되는 어떤 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치입법권은 그 범위와 기본권 제한 및 벌칙 제정에 대한 어떤 통일적인 의견 수렴이나 사령되어야 되지만 지방입법으로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을 참여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지방정부는 치밀하고 세포 분열, 특히 튼튼한 기반을 갖추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민자치를 통한 어떤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정부로 인정하는 작은 지방정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이라는 명칭을 좀 지역으로 전환하고요.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신에 지역정부라는 명칭을 제안을 한다면 지방자치가 더욱더 발전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일부가 10분까지인데 약간 시간이 좀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토론하신 이 네 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발제자께서도 아까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토론에 대한 답 또 의견 해서 한번 정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점은 우리 30주년을 맞이하고 또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여건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의원이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옆에 좀 지원해줘. 아까 전문성 문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 의원들은 고도의 정치적 기술자입니다. 사실은 판단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가는 객관적 자료의 분석 같은 걸 다 이게 누가 해줘야 돼요. 그요. 국회의원들은 지금 보좌관 6명 두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우리 의회 의원이 2분의 1밖에 안 준다는데 저는 이건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다만 이제 개인 보좌관처럼 운영할까 싶어서 중앙정부에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할 수도 있지 뭐.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좀 예컨대 자격 조건이나 이런 없는 규제를 하면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또 현지 문제에 관한 포착이나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인력 제공이나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나는 좀 더 보완해야 될 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받는 소위 말해서 의정비제도, 소위 말해서 월정수단이라는 게 이게 터무니없이 작아요.
지금 가까운 여러 우리보다 회계수로 적은데 보면 일본 것들 보면 거의 자치단체장 수준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의정부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맨날 바꾸고 있는데 선거에 의해서 뽑힌 아까 제가 다른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외부에서 그걸 심사받고 하는 그 받는 저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 다 이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 날도 다 월급 조견표가 나와 있는데 어느 데만 유독이 이제 의정부 심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그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별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은 도대체 의원들 뭐 하는데 그렇게 돈 받아가냐 이렇게 이제 상당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중앙 언론기관하고 매스미디어를 한번 분석해 본 적 있는데 예컨대 중앙 KBS, MBC, SBS하고 이렇게 중앙 방송이라든지 뭐 중앙 언론 조선 동아 뭐 이렇게 언론 한겨레 이렇게 언론기를 해보니까 지방의 의정 활동에서 우호적으로 보도라 기사를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 그 중앙지는 지방자치에 좀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는 뭐 우리 토론자에서 말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거기서는 좋지 않은 그 보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양쪽으로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 지방지 예컨대 경기도 뭐 경기도도 있고 중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지 여기 지역신문도 있고 거기는 그래도 그나마 사실 보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토론을 했다든지 사실 보도를 하는데 중앙 언론은 매개체는 거의 부정적인 우리 언론을 해외 가서 뭐 아까 그런 얘기만 하지 좋은 얘기 별로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지방의원도 도대체 뭐 하냐? 월정수당 뭐 맨날 뭐 매월 뭐 돈 받아가면서 하는 일 없이 말이지 그런 생각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나는 불식시켜야 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있지만은 지금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지방의회법, 이제 지방자치법에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뭐 종속적이다. 그래가지고 지방의회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지금 현 국회에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발의권자가 이해직 의원인데 그분하고 지금 금요일날 토론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분 얘기하면 지금 나온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별도의 지방의회에 담아가지고 좀 더 진일보한 그런 법률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이제 장단점도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위상을 정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표. 그러니까 지방의 위상이 현재와 같이 돼서는 안 되라고 별도의 법률에서 움직이는 그런 걸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한 분의 발제자와 네 분의 토론자 말씀을 듣고 여러 또 의원님과 그리고 시민들께서 질문도 있고 의견이 있으신다마는 시간 관계에서 3부에 모아가지고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바로 5분 자리를 정리한 뒤에 다시 2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5분께 깊은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